특전수라는 의사 피터팬 김재우입니다. 오늘은 자궁 성근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근증이 왜 생기고 성근증이 무슨 증상을 유발하고 그리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전반적인 걸 다루겠는데요. 우선은 성근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궁 성근증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모형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궁은 크게 이제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보이는 제일 안쪽 깊은 곳이 내막입니다. 자궁 내막은 수정란이 착상하기 위해서 생리 주기에 따라서 두꺼워졌다가 얇아지면서 착상이 안 되면은 내막이 떨어져 나오는 걸 우리가 생리라고 표현하죠. 그 중간층은 근육층입니다. 근육은 자궁 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게 근육층이 있는데 그 제일 바깥에 싸고 있는 것이 장막층이 됩니다. 네, 정상적으로는 이 자궁 내막이 생리 주기에 따라서 이렇게 떨어져서 배출되면서 이게 생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자궁 내막이 근육 안에 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까만 점처럼 보이는 부분이 자궁 내막이 근육 안에 심겨져서 여기서 출혈을 일으키는 상태, 이 상태를 우리가 이제 선근증이라고 표현합니다. 선근증은 선증과 근증이 합쳐서 된 말인데 선증이라는 말은 자궁 내막이 증식했다는 뜻이고 근증이란 말은 그 내막의 증식에 의해서 근육도 주변에 반응해서 두꺼워졌다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근증이란 말은 자궁 내막이 근육 안에 심겨져서 근육이 부은 상태, 헐어서 부은 상태를 이제 성근증이라고 말하죠. 정상적으로는 이 내막하고 근육 사이가 이렇게 칼같이 경계가 나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강과 이 육지가 이 도로처럼 딱 나뉘어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바닷가에 가서 해변을 보면은 바닷물이 넘쳐왔다가 모래사장을 스치고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죠. 내막을 일종의 바닷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모래사장을 이 근육과 내막 사이의 경계층, 우리가 이걸 정션널 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듯이 생리 주기에 따라서 내막이 두꺼워졌다 얇아지고, 그렇지만 이 내막이 근육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진 않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근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바닷물이 넘쳐서 만약에 육지로 넘쳤다, 범람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막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육 안까지 파고드는 상태, 우리가 이걸 성근증이라고 말합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소파 수술이라든가 이제 중절 수술 같은 인위적인 자극에 의해서 내막이 근육에 심겨지는 경우죠. 두 번째는 이제 임신 출산 과정입니다. 임신 출산 과정 자체가 내막이 더 근육을 파고들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원인을 잘 알 수 없는 경우인데요. 그거는 이 자궁 자체가 이제 내막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운동이 방향이 거꾸로 된다든가 혹은 이제 생리하는 과정에 그런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파고든 성근증이 시간이 지나면서 생리 주기에 따라서 이 근육 안에서 생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났다가 멈췄다가 그러면서 자궁이 점점 붓는 상태가 됩니다. 이 관계돼서 제가 MRI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종과 자궁 성근증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궁 근종은 자궁 근육세포가 자라서 자란 혹이죠, 말 그대로. 근데 근종은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자라면서 주변 정상적인 자궁벽을 누르면서 마치 막을 형성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캡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근종이 팽창되면서 막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는 주변에서 혈관이 자라 들어가지 못하고 막에 쌓여 있는 비교적 경계가 잘 지어지는 형태가 근종의 특징입니다. 성근증은 근종하고 비슷하게 자궁벽이 부으면서 자라지만 이런 막을 형성하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보면 경계가 좀 불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자궁벽이 붓는 상태가 되죠. 두 개는 서로 완전히 다른 병인데 증상하고 치료 방법은 이제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제 자궁 성근증의 경우는 근종처럼 오려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궁 이제 성근증의 치료는 이제 위치라든가 크기, 향후 임신 계획 등에 대해서 이제 다르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자궁 내막부터 두꺼워지는 경우가 많지만 드물게는 자궁 이 내막이 이런 난관을 통해서 자궁 바깥에 들러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이제 자궁 내막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내막증이 있으면서 이게 거꾸로 자궁벽을 파고드는 자궁의 바깥쪽부터 침범하는 성근증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근증의 다양한 증상, 위치, 향후 임신 계획 등에 따라서 치료 계획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48세 여자 환자시고
생리통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을 정도로 선근증 심하신 분들 이렇게 병력을 들어보면은 정말 삶의 질이 너무 많이 떨어지죠. 생리 때마다 너무 고통을 많이 받으시는데 이분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보시면은 자궁이 상당히 많이 커져 있죠. 그리고 여기서 MRI인데요. 이게 자궁의 중심이라고 보면은 요 아래 여기가 정상적인 자궁벽입니다. 약간 이렇게 결이 하얀 결이 보이죠. 근데 여기 뒤는 이만큼 부어 있는 거예요, 다. 그리고 보시면은 안쪽에 이런 하얀 점들이 박혀 있죠. 점들. MRI에서 보이는 이런 점들이 이 모형에서 보는 이런 까만 점에 해당하는데 출혈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경계가 불분명하게 자궁벽이 부으면서 하얀 점들, 출혈성 이런 병변들이 보일 경우를 우리가 선근증이라고 표현합니다. 초음파에서도 쉽게 진단은 가능한데 간혹 근종하고 선근증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MRI가 가장 정확한 검사가 되겠죠. 이런 경우 이제 이분은 임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산부인과에서는 기존에 자궁을 적출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치료의 가장 1번 원칙은 선근증 조직을 없애거나 죽이거나 그래서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걸 이렇게 떼내면 자궁이 남는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떼내면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위험한 것보다는 자궁을 그대로 통째로 떼내는 적출술을 해왔고 아직까지도 자궁 선근증의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은 적출술이 맞습니다. 자, 하지만 다양한 이제 비술적인 방법 혹은 자궁을 보존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 5월달에 색전술 시술을 받으셨고요. 자, 이쪽 사진인데요. 자궁의 크기 일단 보시죠. 이때는 배가 불룩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척추에 가까워 있었지만 지금 이만큼 척추에 떨어져 있죠. 자궁 사이즈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은 완전히 선근증이 죽어서 더 이상 선근증 조직은 이제 더 이상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상태. 또 다른 자궁 선근증 환자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43세 여자 환자십니다. 생리량이 너무 많아서 빈혈이 그 혈색소 수치가 뭐 4, 2, 4, 5 이 정도까지 떨어지는 그 생리량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던 분이시고 동일하게 생리통도 상당히 심하셨던 환자분이십니다. 이 환자분 앞에서 보셨던 환자분보다 좀 더 심하죠. 보시면은 이게 자궁이 다 부어 있는데 뼈에 다 있고 배가 이렇게 나와 있죠. 정상적인 자궁벽은 여기 경부만 있습니다. 위는 다 비정상적인 거고 특히 하얀 부분이 많은데 거의 자궁벽이 헐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하얗게 심하게 보이죠. 그리고 안쪽에는 까만 건 이건 근종입니다. 어쨌든 선근증이 있으면 안에 근종도 있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분도 이제 색전술을 2017년도에 받으셨고 이제 오늘 오셨습니다. 오늘 와서 추적 검사를 해보니까 보시면은 이제 자궁벽이 상당히 정상적인 벽이 됐고 요 까만 부분이 이제 죽은 선근증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덩어리에서 이렇게 죽은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생리량도 줄어들고 생리통도 좋아지고 상당히 이제 증상이 완화된 그런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선근증이 아주 심하게 퍼져 있고 향후 임신 계획이 없는 경우는 이렇게 색전술 치료가 상당히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적출을 하면 뭐 확실하겠지만 이제 방금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하고 수술에 비해서 회복이 되게 빠르다는 장점이 있죠. 그 증상도 수술 못지않게 증상이 회복됩니다. 자, 다음 환자는 약간 다른 형태의 선근증입니다. 이 환자분은 44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역시 생리통이 상당히 심하셨던 환자분이십니다. 처음 내원했을 때 사진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동그란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선근증입니다. 이게 근종하고 좀 다른데요. 경계가 불분명하고 안에 하얀 점들이 박혀 있는 선근증인데 이런 경우는 좀 이렇게 국소적으로 뭉쳐 있는 듯한 선근증입니다. 그리고 바깥에 이런 데는 정상적인 자궁벽이고요. 이런 경우 물론 색전술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국소적인 경우에 저는 이제 하이프를 좀 더 권해드립니다. 혹은 수술을 해서 떼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 선근증 조직만 잘 떼내고 자궁을 이렇게 문 앞 이렇게 꼬매주면은 자궁도 보존하면서 선근증을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수술에 대한 이제 위험성이라든가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이제 수술하면서 출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저희는 이런 경우에 이제 호르몬 치료 그러니까 GnRH 아고니스트라는 그 호르몬 억제하는 치료를 하면은 이 선근증이 줄어듭니다. 줄어든 상태에서 이제 하이프를 시행하게 되죠. 하이프 시술 직후 영상입니다. 저희가 이제 MR을 보면서 하이프를 하게 되면은 시술이 끝난 다음에 조영제를 써서 조직이 잘 죽었는지 평가를 하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하얀 부분은 살아있는 부분이고 까만 거는 이제 죽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근증 부분이 효과적으로 잘 죽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시술 후에 이제 추적 검사를 해보면은 이 부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변화를 볼 수가 있죠.
다시 이제 시술 전과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이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일단 자궁의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죠. 이때는 많이 부어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이만했다면 지금은 앞쪽 벽하고도 닿지 않고 있고 이때는 닿아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안쪽 부분은 이제 죽어서 잘 괴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영증강한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까맣게 보이죠. 그래서 아주 잘 죽어서 환자분은 생리통도 이제 거의 없으시고 아주 만족스럽게 지내고 계십니다. 자, 다음 환자도 성근증 환자 중에 이렇게 국소적인 그런 성근증입니다. 앞에 그 색전술 활동 환자분들은 저는 미만성이고 상당히 심한 경우이고, 이게 국소적인 경우는 저희가 하이프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는데요. 보시면 이제 동그랗게 근종처럼 보이지만 이제 이것도 역시 성근증에 해당되는 소견이고, 하이프 시술 후 직후의 사진 보시면 이렇게 까맣게 잘 죽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것까지 확인이 되지 않으면은 다시 살아날 이렇게 치료가 완벽히 됐다라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꼭 이렇게 조영제를 써서 확인을 합니다. 그 이후 3개월 추적 검사를 보니까 이 노란 거 보이시죠? 이만한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들었고, 환자분은 전혀 생리통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동일하게 수술로 제거하기도 가능합니다. 과연 이제 이렇게 국소적일 때 수술을 할 거냐 하이프를 할 거냐 각각의 좀 장단점이 좀 있겠는데요. 충분히 이제 상담을 하고 과연 어떤 치료 목적이 있는지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자궁 성근증이 이렇게 국소적으로 있을 경우, 전체 자궁에서 일부만을 침범하는 그런 경우에는 수술로 성근증 부분만 떼내는 방법이 있고, 혹은 그 상태에서 하이프, 그러니까 초음파를 이용해서 성근증 부분만 태워서 죽이는 그런 방법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궁을 전반적으로 침범한 미만성 성근증, 그러니까 자궁이 엄청나게 커져 있는 그렇게 심한 경우에는 자궁 전 절제술이라고 하죠. 자궁을 다 드러내는 치료나, 혹은 자궁을 보존하거나 혹은 비술적인 치료 방법을 원하신다는 색전술, 혈관을 막아서 치료하는 방법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정말 최선의 치료를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